반갑습니다. 앵그리 윤선생 부동산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교통 호재 등으로 앞으로 향후 전망이 밝은 곳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일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일산 신도시는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도시고 또 인구도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또 인근의 고양, 그 다음에 삼송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식사지역까지 연결하면 굉장히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GTX 호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한번 전망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산 신도시가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일기 신도시로서 어떤 마청의 성숙함도 있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자꾸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이제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보면서 투자자들이 과연 이곳에 투자할 때 어떤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이제 제일 큰 호재가 GTX A 개통이죠. 이건 거의 일산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년 3월에 이제 GTX A 노선이 개통되면서 일산의 교통 환경이 혁신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대곡역, 또 중간에 있는 연신내역을 통해서 이게 이제 환승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서울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대곡역 같은 경우는 경의 중앙선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이건 이제 일산 서부 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진 거고요.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일산 동부 지역의 이제 교통 허브인데, 이게 이제 3호선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서울 도심까지, 강남까지 이제, 꿈의 시간이라고 하는 30분대까지 단축이 가능해서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해주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교통망이 더 늘어날 계획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은 검토 사항이고 지금 당장 착공을 하거나 시행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면 이제 서해선 연장입니다. 이건 이제 일산까지 연장하겠다는 건데, 서해선은 이제 부천, 소사, 시흥 이쪽하고 이제 연결하겠다는 거고요. 3호선 급행 계획이 있습니다. 3호선에 이제 우리가 이제 9호선 같은 경우도 일반 열차가 있고 급행 열차가 있어서 이제 건너뛰기역으로 계속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이런 급행을 검토하고 있고, 또 9호선을 이제 연장해서 지금 이제 김포공항까지 가고 있는 거를 이제 일산으로 연결해 달라,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제 원래 신분당선은 용산까지가 종점 목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일산하고 바로 연결이 됨으로써 교통망이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호재라 할까요? 이걸 악재라 할지 좀 지금 현재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창릉 이제 3기 신도시가 개발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3만 8천 가구 규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신도시입니다. 이렇게 일산을 가다 보면 앞에 빈 공간이 쭉 펼쳐진데 이제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너무 증가되면 일산 기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있고, 특히 이제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그 대신에 인프라가 개선되겠죠? 광역 교통망을 이제 대규모 도시다 보니까 확충하려고 할 것이고, 상업시설도 이제 신규로 새로 이렇게 단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산으로 포함해서 본다면 인프라의 품질이 향상되는 장점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산의 기존 단지들은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고급화시키고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왜냐하면 이 지역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3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하천, 그 다음에 도로에 있는 가로수부터 포함해서 굉장히 숲이 많고 또 공간 여유가 많고, 아직까지도 30년이 지났음에도 도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프리미엄급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킨텍스하고 라이브시티 개발에 대한 호재 변수입니다. 이제 킨텍스는 이제 전시산업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 개발할 계획이고, 옆에 가보시면 알지만 아직 빈 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시티라고 해서 이제 복합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 승인이라든가 인허가가 이제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제 일산 지역의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현황에 따라서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산의 핵심 가치 포인트를 보면요. 일단 GTX가 생김으로써 강남까지 30분, 또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있죠. 3호선, 기타, 대곡역에서 연결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거하고, 이제 지금 이제 재건축 그 일기 신도시 이런 법안들이 이제 통과돼서 정비 사업이 이제 활성화될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그 꽃 박람회가 열리는 호수공원인데요. 호수공원에 한번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호수를 볼 수 있고, 일산의 모든 어떤 레저 환경이 이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호수 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상권도 이미 30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페스타나 이제 웨스턴동 같은 것도 있고, 물론 여기 이제 백화점들도 뭐 현대백화점부터 모든 웬만한 백화점, 그다음에 이마트부터 모든 트레이더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상업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라페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트리트형 그 상가인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뭐 그 옷부터 시작해서 뭐 영화, 뭐 음식까지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사람이 매우 주말에 붐비는 그런 곳이고요. 웨스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입니다. 실내로 크게 만들었는데 이 안에 이제 보면 이제 먹거리라든가 특히 이제 뭐 술 한잔 하시는 분들 밤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는 그 학군도 명문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 인프라도 확실하고요. 또 학원가도 나름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근 떠오르는 대장 아파트를 이제 일단 두 군데 소개시켜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가격 대비해서 좋은 두산 위브더 제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산의 대표적인 초고층 아파트인데 최근에 한 7억에서 7억대 후반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발산역에서 이제 도보 5분이고요. GTX가 이제 접근이 용이합니다. 1456세대인데 이게 호수공원이 조망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거고요. 또 안에 이제 세대 수가 많다 보니까 각종 편의시설, 피트니스나 뭐 골프 연습장,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처음에 너무 그 대단위를 분양하다 보니까 잠시 그 미분양이 됐다가 일시에 동시에 한 번에 그냥 분양이 되면서 프리미엄까지 붙었던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킨텍스 원시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21년도에 이제 입주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일산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신축 프리미엄도 있는 데다가 일단 킨텍스 여기 도보로 3분입니다. 이건 이제 대곡역으로 바로 직결되어 있거든요. 또 GTX-A의 그 최대 수혜 단지고 앞으로도 이만한 위치가 나올까 싶을 만큼 좋은 위치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2021년도에 했으니까 최신 설계고 또 스마트홈이라든가 기타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추고 있는 데다가 또 496세대 소규모 단지이면서 프리미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가치 상승이 계속 예상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건축 추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백마마을부터 보면요. 백마마을이 왜 이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냐면 여기가 이제 주민들이 자체 추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자체에서 그 주민주도로 강력한 그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소개해드립니다. 백마마을은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기차를 타고 신촌에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지역에 가면 그 당시에는 띄엄띄엄 그 막걸리를 마시는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카페 같은 곳인데 막걸리를 팔았습니다. 이제 동동주죠. 동동 과음을 해서 일어나니까 거기 묘지를 제가 베고 자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경험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어쨌든 지금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하는 곳이 백마마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용적률 상향 가능성도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련 서류 이런 거 준비하고 있고요. 행정기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평균 이제 30평 이상, 그러니까 3, 40평대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84에서 이제 114까지 이렇게 중대형이 많고요. 용적률을 이제 180에서 250으로 상향 목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250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아파트들하고 형평성도 봐야 되고, 아무리 세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한 아파트만 그렇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의 계획은 지금 1200세대를 2000세대로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 합의 과정에서 지금 이제 85% 정도 이제 동의율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고요. 또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협의가 필요하고, 또 분담금이나 이제 그 임대료 같은 부담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아파트나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다 있는 요소들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 과연 250%가 나올 거냐.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고양시 전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변 단지하고 이제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허가부터 만약 된다 해도 준공까지는 한 7, 8년 정도 소요가 예상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기간에 장기간 임대료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후곡마을입니다. 후곡마을이 이제 선도직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이미 주민 동의율이 92%입니다. 벌써 2023년 3월부터 이제 선도직으로 지정돼서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뭐 25년의 목표로 해서 착공 예정이라 했는데 아직 착공은 못 했고요. 연말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완료해서 내년에는 아마 착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건 이제 꽤 단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2,565세대인데 이건 이제 4,500세대로 이제 대폭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용적률이 200이기 때문에 300까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높이는 15층에서 35층으로 고층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정발마을입니다. 정발마을은 이제 지금 준선도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LH 컨설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특이하게, 물론 아파트도 좀 있습니다만 소규모 빌라 단지에서 고층 아파트로 전환하려는 특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도시재생 계획에 포함이 됐고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LH 컨설팅을 신청해 놨고요. 사업성 검토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빌라를 750세대 아파트 그것도 15층으로 짓겠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도 좀 있는데요. 84 같은 게 뭐 5억에서 6억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재건축이 완료되면 상당한 가치 상승은 예상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개 재건축 단지를 한번 비교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모로 보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추진 방식이고 1200세대, 요거 이제 2000세대로, 그 다음에 후곡마을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 지정으로서 2565세대를 4500세대로, 정발마을 같은 경우는 준선도지구고, 고양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빌라인데, 요거 이제 750세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 시세는 제가 여기 표시해 놨지만, 하도 편차가 크고 하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이나 기타, 전화 등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2030년은 돼야, 어떤 요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속도로 보면 백마마을이 제일 좋은데요. 아무래도 대단지라는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용적률 향상을 본다면 후곡마을도 괜찮은 곳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발마을 같은 데는 이제 소규모 빌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빌라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빌라를 구매해 놓으시고 재건축이 될 때를 기다리시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요 단지 실거래가 추이를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킨텍스의 원시티가 가장 그 상승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브더 제니스, 그 다음에 이제 정발마을 2단지 예를 보면, 이 상승폭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일산의 부동산의 그 상승 요인을 보면요. 이제 아무래도 뭐니 해도 GTX겠죠. GTX가 이제 한번 됨으로써 30분대로 이제 서울 시내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킨텍스도 확장하고 또 라이브시티 개발이라는 큰 그 인프라 투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면 지역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이제 재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저 단지 할 거 없이 다 이제 재건축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아파트도 이제 가치 상승이 이제 재건축과 함께 가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시티나 또 두산 위브더 제니스 같은 것들도 가격 상승을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신구의 조화가 일어난다면 이 지역은 향후에도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가격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신도시에 비하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요소는 많이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더 밑으로 내려갈 일은 최소한 없다. 이런 확신이 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투자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창릉 3기 이제 38,000 가구가 공급되면 이제 공급 과잉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걱정도 있고, 만약 재건축이 되면 대체로 보면 가구 수가 1.5에서 많게는 2배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규 물량이 드러나고 앞에는 고양 신도시고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 했을 때 아무래도 중저가 시장에 있는 그 아파트들은 가격 하락 압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늘 있는 거지만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은 늘 있는 것입니다. 킨텍스 라이브시티도 그렇고 또 인원가 같은 것들도 뭐 적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고요. 또 경기 변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물량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옛날에 그 한 몇 년 전이네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식사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다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너무 많이 하는 걸 생각을 못하고 분양을 받았다가 굉장히 손해를 본 경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금리가 이제 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투자 수익률을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물론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가격대 6, 7억대 뭐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물론 더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가격의 상승폭은 분명히 재건축이 확정되거나 하면 올라갈 거는 자명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예를 들어서 7, 8억 하던 아파트면 보통 올라가면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렸던 원시티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 이제 12.5억인가에 이제 그 신고가를 찍었다고 했는데 뭐 비슷한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시간은 많이 걸린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전략을 보면 GTX가 이 일산에 어떻게 보면 젖줄이고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반드시 여기에서 너무 먼 곳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곡역이나 정발산역 뭐 이런 뭐 가까운 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계별로 또 이렇게 투자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GTX 개통에 대한 어떤 그 역도 보시고 또 어느 지역을 좀 선정해서 실거래가 추이도 분석해 보시고 또 과연 앞으로 공급 물량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지역의 특성이 뭔지 또 단지별로 이렇게 보셔가지고 어디가 그 지하철역이나 기타 교통 접근성이 좋은지 그다음에 지금 재건축 추진 그 상황을 한번 근처에 부동산 사무실 같은 데 방문하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나옵니다. 어디는 뭐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어디는 지금 속도가 빠르고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를 갖고 계셔야지 장기적으로 봐도 가격이 혹시나 상승한다면 더 많이 하락한다 해도 더 적게 이런 브랜드도 보셔야 될 것입니다. 또 타이밍도 잘 보셔야 돼요. 보통 아파트는 언제 사는 거냐면 1월 달에서 2월 달에 산다고 합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그 거래가 가장 적은 때이기도 하고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봐두셨다가 그때 되면 또 가격이 좀 떨어진 경향이 있거든요. 뭐 제 친구의 예입니다만 이렇게 집을 산다고 합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정책 변화 같은 것도 보시고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건지 매물이 어쩌다 하나씩 나온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계속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서 이제 평균가가 나오고 그 중에서 한 번씩 그 급매물 비슷한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 보고 계셔야 급매물을 잡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잘 보시되 만약에 중간에 어떤 시점이 되면 나는 뭐 약간의 차익을 거두고 세금 같은 거 계산해보고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뭐 거의 투자의 고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조건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학원 이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상권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너무 멀어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세대수 같은 것도 보셔야 되고 또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평형이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소형, 중형, 대형이 한꺼번에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당분간 매년 살아야 되는데 주차 요거 가서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소형, 중형, 대형이 함께 있는 곳이 주차가 많이 심각하고요.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것들은 아무래도 주차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유 기간이라든가 이제 수익률 같은 거 잘 계산해 보시고 뭐 또 중간에 이제 그 매입할 때 세금,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옮기신다면 양도세도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로 갔으려면요. 시장 전망은 비교적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GTX가 가까운 대를 그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이 이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지역이 아무래도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역주변을 중심으로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건축 속도가 빠르면서 여기 가까우면서 만약에 급매물이 나온다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GTX하고 킨텍스 그다음에
재건축 이 트라이앵글이 일산의 가치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